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민주화된 현대 국가는 사회적 지위, 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법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에 대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처벌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꽤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지만 매우 견고한 법적, 정치적 보호막 속에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는, 어쩌면 이젠 당연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 지역별 사례 및 법적 근거와 함께 이러한 차별적 형벌의 법적 및 사회학적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법 집행의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지역별 사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만약 피의자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더 가혹하게 처벌받았을 동일한 범죄에 대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두 명의 내부 고발자가 애플, 아마존 및 IKEA를 포함하여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수백여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룩셈부르크 금융시장을 조세피난처로 활용한 이른바 럭슬리크스 스캔들입니다. 이때 내부 고발자들은 폭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스캔들의 주체인 다국적 기업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프랑스 법원은 화장품 재벌인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인인 릴리안 베탕쿠르의 수십억 유로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제출한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판단을 내리기엔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엄격하고 징벌적인 사법제도로 유명하지만 여기에서도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가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뇌물을 건네는 대학 입시 스캔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부 부모는 단기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만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을 죽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16살이 부유한 청소년 에탄 카우치위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애플루엔자라는 병에 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이지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호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론은 효과를 보게 되고 판사는 투 대신 10년의 보호 처분과 재활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이 주장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보호받아온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애플루엔자 주장의 타당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동일한 범죄 행위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유한 자들의 처벌이 심각할 정도로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지난 정부 내내 아베 부부를 괴롭혔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입니다. 정부가 민족주의 학교 운영자인 모리토모 학원의 토지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각한 스캔들입니다. 이 스캔들이 정부 장관의 사임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아무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적, 도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종종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법이 부자와 권력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사회에서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강조합니다. 부유한 개인은 종종 더 나은 법적 대리인, 자원 및 연결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거나 더 관대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개인은 종종 이러한 자원이 부족하고 법집행기관에서 더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철학적 관점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다른 처벌 문제는 사법제도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법제도는 정의와 공정성을 증진하고 범죄 행위를 억제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편파적이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면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은 모든 개인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및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편견이나 특혜로 보이는 것을 피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개인이 법적 대리인,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도한 무력 사용, 차별 또는 기타 형태의 의법 행위를 포함하여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위반에 대해 법집행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범죄의 근본 원인 해결, 사회 및 경제적 평등 촉진, 교육, 직업훈련 및 개인이 범죄 행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은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에서 더 큰 평등과 정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등과 공평이라는 법적, 도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다른 처벌은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에서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여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은 사회에서 더 큰 평등과 정의를 촉진하는 투명성, 책임 및 예방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